청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네, 금요일에는 주간 똑똑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의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를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위 문화를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 시위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까지도 저희가 좀 한번 짚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 분도 뭐 한 번쯤은 시위나 집회 같은 거에 참여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가보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2007년에 20살이 됐는데요. 네. 2008년에 광우병 촛불 집회 때 처음 이제 대규모 시위에 나가봤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지방에서 소위 말하는 모범생으로 이제 튀는 행동을 하지 않고 좀 정치적인 거에 정치적인 거에 관심을 주지 않고 하라는 이제 공부만 하는 얌전히 조용하게 사는 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네. 친구들이나 이제 언니들이랑 같이 나가게 됐고 처음으로 어떤 정치적인 집단이라는 걸 마주하고 그 안에서 소속되는 경험을 하면서 내가 시민이고 또 우리한테 시민으로서의 의식이라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그 당시에 촛불 집회가 청소년을 기성세대가 처음 시위의 주역으로 발견한 때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무서워하면서 갔더니 이제 비슷한 연령대의 참여자들도 많고 굉장히 활동적이어서 뭔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고, 그때 좀 깨달았던 거는 제가 처음 서울에 와서 여기는 되게 집회라던가 농성 같은 게 많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방은 대도시보다는 그런 투쟁이 좀 잘 안 보이거든요. 그쵸? 규모가 적기도 그러네요. 하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되게 부당한 세계에 살면서도 그런 것들을 되게 조용하게 묻어버리는 곳에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던 계기가 됐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최유경 활동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촛불 시위라고 하면 그렇죠. 좀 떠올리는 시기나 장면이 또 다르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20대 초반이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촛불 시위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시위가 제일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는 대안학교를 나와서 좀 시위나 집회 같은 것들이 되게 막 엄청 큰 일이라거나 되게 뭔가 어렵거나 이렇지는 않았고, 사실 학교 자체에서 오히려 독려해서 이제 시위에 참여하거나 이러한 좀 경험들이 청소년 시기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워낙에 당시에 좀 전국민적 움직임이기도 했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가서도 춥다. 춥고 좀 힘드네.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감상이 당시에는 있었던 날이 것 같고요. 추운 때였죠. 맞아요. 네, 맞아요. 되게 네, 추웠고 맞아요. 특히 광장이다 보니까 네. 바람이 너무 잘 들었어요. 추웠던 것 같고, 약간 그 이후에는 이제 아무래도 활동을 제가 시작한 이후라서 네. 아무래도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위티에서 이제 또 많이 나가시죠. 네, 전국 이제 스쿨미트 집회를 주최하기도 했었고요. 뭐 그 이후에 어쨌든 뭐 불법 촬영 근절 시위나 낙태죄 폐지 집회처럼 좀 페미니즘 관련한 집회들을 많이 가기도 하고 발언도 하고 좀 요렇게 시위 문화를 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 소감이 굉장히 솔직하신 것 같은데, 참여는 안 했지만 나는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인상적으로 이 시위를 봤었다는 것도 있으세요? 일단은 화제가 되었던 게 2016년에 이화여대 학생들의 시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대학의 단과대학 신설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거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반발을 해서 일어난 시위가 나중에는 되게 여러 진상이 드러나면서 그렇죠. 굉장히 큰 정치 스캔들로 이어졌던 시위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도부가 없이 이제 학생들이 구성원이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그리고 경찰에 맞서서 두려움을 이기려고 소녀시대의 노래인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는 장면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치 상황에서 교수님의 석사학위 논문을 그 앞에서 읽어주는 행동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을 약간 정신적으로 공격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새로운 어떤 시위 장면들로 많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배우가 누구냐고 언론 플레이가 한참 있을 때 이 학생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게 도대체 배우가 누구냐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할 때 졸업생들이 하루는 모이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네. 시위를 하면서 언니 왔다, 우리가 너희의 배우다, 이런 시위 맞아요. 구호를 외쳤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요.
지도부가 없이 이런 게 불가능한데 사실은 그죠? 네, 아무래도 그게 좀 그때 좀 인상적이에요. 많은 첫 번째 사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떠셨어요, 최유경 활동가께서?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좀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좀 결성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재작년에서 이제 그레타 툰베리라는 이제 활동가로부터 좀 청소년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목소리들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좀 한국에서도 사실 어떤 청소년 기후위기 행동이나 뭐 이런 맞아요. 식의 좀 활동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재작년 이렇게 해서는 이제 좀 청소년들이 결석 시위를 하면서 이제 학교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죠. 외치면서 이제 결석을 하면서 좀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관철시키는 행위들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꼭 이제 저희가 이제 집회나 시위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좀 촛불 시위를 대표적으로 떠올리다 그렇죠. 보니까 좀 한 자리 광장에 모여서 모두가 이제 한 목소리를 외치는 이런 것들이 좀 보편적 시위로 여겨지는데 사실은 꼭 한 자리에 모여서 똑같은 그러네요.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이제 좀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역할, 스테레오타입 같은 것들을 부수고 좀 지금 왜 청소년들에게 이게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좀 잘 보여주는 방식이었다고 느끼는 시위의 것 방식도 같아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네.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근에 지금 시위와 관련해서 지금 보도가 많이 되는 게 장애인 이동권 투쟁 시위 아니겠습니까? 이번 일 말고도 사실은 이런 시위나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시민의 불편, 시민을 볼모로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이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발언들이 때론 지금 한편에서는 지금 너무 혐오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네. 정말 중요한 거 언론이 보도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최근에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언론팀에서 이 장애인 단체를 적으로 규정해서 여론전은 전략 물건을 작성을 했다가 이게 드러나서 처음에는 개인의 일탈이다,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사과를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 운동 당시에 꾸준히 시위 참여자를 간첩이나 폭도로 몰아갔던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구분짓기가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위의 본질이나 목적보다 그로 인한 불편 같은 거를 굉장히 이제 크게 느끼도록 만들고 이 사람과 자기를 구별짓게 만들어서 나는 선량한 시민인데 저 사람들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프레임을 짜게 만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데 사실 파업은 노동자의 노동 상권 중에 하나인 단체 행동권이거든요. 네. 예, 노동자에게는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이걸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유는 그로 인한 어떤 공공적인 이익이 더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수한 파업과 시위로 인해서 간신히 좀 나아지는 환경 속에서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고 항상 파업을 뭔가 되게 이기적인 자기 입속을 챙기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키우는 것들이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 본질인 무엇이 문제이고 왜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렇게 시민의 불편, 이제 시민을 볼모로 잡는다라고 할 때 그 기존에 그래서 그 시민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예. 그렇다면 평생을 이제 이동이나 어떤 생존권까지 위협을 겪는 장애인 시민들은 시민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어떤 정상적인 규범 내에 있는 시민들만 시민으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결국엔 어떤 정상 시민들만이 겪는 어려움만이 또 어려움으로 호명되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좀 이제 지하철 출근길 시위 때문에 뭐 직장에 늦어서 상사한테 혼이 네. 났다. 이건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그런 좀 댓글이나 이야기에서는 사실은 왜 시위 때문에 늦은 걸로 혼이 나야 하지?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시위로 인한 지각으로 혼이 났다면 그건 어떠한 사유로도 직원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사측의 욕심이지 어떤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애인 시민들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는 마치 남성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들을 너네는 왜 군대 안 가냐라고 공격하고 정작 이제 국방부나 정부처럼 이러한 좀 시스템들을 관리하고 있는 곳에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만만하고 좀 약해 보이는 이들을 소수자들을 공격하는 것과 저는 비슷한 행위라고 봅니다. 네. 물론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지금 현장에서 직접 불편을 겪는 분들의 입장도 한번 반대쪽에서도 서서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자리에 있어 보지 않고 저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
시민의 불편을 그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 부분도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매일 그 지하철 시위가 벌어지는 바로 그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보게 방송 되고. 오실 때도 거쳐서 오시는 그런 거죠. 그렇게 교통을 이용을 해서 왔는데 뭔가 시위라는 거는 사실 소위 말하는 좀 상식적이고 이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게 네. 안 될 때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일부러 주목을 끌고 불편을 만들어서 이 지금까지 불편이라는 게 없다고 느끼면서 살아온 사회로 하여금 좀 이쪽을 보라고 하는 행위거든요. 봐달라. 그런데 이런 거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해라라는 말은 결국에는 이전에 그 불편을 당신들의 어떤 부당함을 그대로 참고 견디라는 말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과연 내 생존권이 달려 있어도 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생존권과 그리고 나의 불편 혹은 나의 잠깐의 어떤 기분 나쁨 이런 것들을 사실 같은 저울에 올려놓을 수는 없거든요. 2001년에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로 한 장애인이 목숨을 잃으면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촉발이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2004년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법이 나오면서 이동할 권리를 보장을 받게 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들은 고속버스조차 제대로 탈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굉장히 여전히 지하철 이용도 힘들어서 20년째 맞아요. 똑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고 좀 계속 같은 분들이 나와서 투쟁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2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이 무엇을 교통약자들의 바꿨는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꿨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때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시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위를 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떤 소수자들의 목소리와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저도 이제 여기 KBS까지 오는데 또 여기 여의도의 이름센터 앞에서 이제 또 장애인 활동가 분들이 또 이제 투쟁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장면도 또 보고 또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9호선에서 또 장애인 한 분이 이제 좀 리프트 추락 사고로 또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러한 좀 장면들을 보면서 사실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어떤 누군가의 불편과 누군가의 어떤 생존권을 좀 대치시키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질문은 좀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리프트 추락 사고도 참 계속 있네요. 정말 끊이지 않고 이 문제도 뭔가 좀 개선은 필요한 시점이기는 맞아요. 정말 한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모범적 시위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 지금 그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2016년 촛불 시위 이후에 사실 좀 이런 시위 문화도 좀 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또 그런 시위를 좀 지향하는. 네. 아무래도 유독 좀 모범 시위에 대한 집착이 좀 있다 혹은 강박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일거수일투족이 모니터링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네. 자신이 시위에 참여하는 행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편을 주거나 또 자신의 행동이 책잡힐까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2016년 촛불 시위 때 경찰 버스에 붙인 시위 스티커를 떼는 의무 경찰들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도 그저 어린 국가에 동원된 불쌍한 사람들일 뿐이다라는 식의 감수성이 유행을 하면서 버스에 붙이는 걸 되게 예쁜 꽃 스티커로 바꾸고 맞아요. 그거를 되게 떼기 쉬운 걸로 제작을 하거나 심지어 대신 떼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사람이 죽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들 개개인의 서사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 시위 진압을 거부를 하면서 이제 부대 복귀를 거부한 의무 경찰도 있고. 하지만 집회라는 거는 시위라는 건 정치적인 목소리가 충돌하는 것인데 정치적인 목소리를 관철하러 나온 시위에서 이를 저지하라는 경찰 권력에게까지 잘 보이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위대를 오랫동안 민폐나 폭도 말이 안 통하는 집단으로 묘사해온 언론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저희가 앞서 리프트 사고 얘기를 했더니 옆영숙님께서 그 전동 휠체어를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다가 사고가 난 거. 네. 엘리베이터 있는 9호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을 또 정정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촛불 시위 이후에 사람들이 이 평화 시위에 대한 일종의 좀 뽕이 생긴 것 아닐까? 어떤 자부심?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외신에서도 굉장히 한국의 좋게 촛불 평가를 시위를 했었죠. 네, 굉장히 좀
좋게 평가를 네. 하면서 좀 일종의 뽕이 생긴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좀 조용하고 민폐를 끼치지 않고 평화로운 이런 시위들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생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사실은 시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위의 목적이라고 하면 결국에 기존 질서로 여겨지던 규범에 도전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것은 필히 시끄럽고 폭력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느끼고요. 우리가 어떤 그럴 때 사실 그 필수적인 소음들을 억지로 눌러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시위들이 생기는 거지 그 소음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것만은 좀 아니지 않냐 하는 것 저희가 한번 선을 만들어 보죠. 어느 정도 안에서 불편은 뭐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라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네네. 어떤 사실 게 있을까요? 평화 시위라는 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폭력으로 규정하는가인데요. 예. 집회에서 뭔가 이렇게 좀 물리적인 것을 행사하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 예. 시위를 하게 만드는 것도 폭력이고 시위 현장에서의 어떤 다양한 정치적인 목소리를 막는 것도 폭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혐오 발언이나 표현을 시위 구호에 쓰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6년 촛불 시위 때 지금까지 어떤 여성 혐오적이고 성차별적인 시위 문화를 대대적으로 비판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당시 전 대통령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시위 구호로 여성을 비하하거나 조롱한 욕설이나 은유 단어를 쓰면서 그게 굉장히 전복적이고 유쾌한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여성 시위자들을 굉장히 소외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외에도 강하게 말하는 느낌을 주겠답시고 이제 뭐 기가 막혔냐, 뭐 뇌가 없냐 이런 식으로 권력과 소통의 문제를 신체 장애의 문제로 치환해서 공격하는 언어들도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네. 최유경 활동가께서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정한 방식이나 구호라기보다는 시위나 집회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내부를 좀 내부의 평등 문화를 점검하는 일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시위나 집회는 결국에는 무언가를 요구하고 관철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내부에서 우리가 너무 비슷한 사람들이다라는 동질성을 되게 쉽게 믿게 되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특히 집회 현장에서 가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고 예. 그럴 때 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조 등의 여전한 남성 문화라던가 혹은 또 내부에서 소수자 혐오 사안이라는 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어떤 해당 집회의 요구안 말고도 좀 내부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어떤 이 요구안들의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네,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성원이 다 동일한 건 사실 아닐 수 있죠. 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됐던 두 분이 직접 느낀 사례 같은 것도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위나 농성 현장에서 늘 여성들이 밥을 하고 치우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게 먹는 게 정말 중요한데 항상 여성들이 공급을 하고 왜 먹은 것까지 다 치워줘야 하는가. 이런 평등을 위한 투쟁 현장에서 정작 성차별은 너무 자연스럽게 묵인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유경 활동가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그 고 백남기 농민의 농성장에서 이제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셨을 때 좀 그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을 목격한 이제 기존의 활동가들이 이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반말을 사용해서 뭐 안꺼 뭐 몇 살이야 학생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반말로 이제 윽박을 지르고 막 경찰을 부르고 이렇게 좀 문제가 커졌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는 결국 청소년들이 시위 현장에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청소년들은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얌전하고 보조적 존재로 시위 현장에서 존재하기만을 바라는 좀 그런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었나? 그러네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좀 바라봤으면 좋을까요? 우리 사회가 집회나 시위를 한 말씀씩. 네. 경향신문에 실린 고병결 씨의 칼럼 제목이 죄 없는 시민은 죄가 없는가인데요. 장애인이 시민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장애인들의 발목을 지금까지 잡아온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유경 활동. 근데 사실 저도 모두가 불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자기보다는 사람들이 불편함에 대해서 조금 더 다 너그러워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주간 똑똑똑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